런던의 크리스탈 팰리스, 시애틀의 상징물인 스페이스 니들, 시카고의 페리스 휠,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최근에는 밀라노의 생명의 나무, 두바이의 알와슬 플라자 같은 초현실적인 건축물까지 이 건물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들이자 엑스포의 상징물, 그리고 이제는 각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는 거예요. 한동안 정치 얘기만 해서 좀 지루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을 둘러보고 간 일이 있어요. 엑스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왜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거는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에서는 엑스포를 몇 번 했을까요?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2번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답은 0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0번은 아니지만 부산 엑스포, 부산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와 같은 급의 엑스포, 우리가 세계 엑스포라고 이야기할 때 연상되는 그런 엑스포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엑스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egistered Exhibition이고 다른 하나는 Recognized Exhibition입니다. 한국어로는 각각 등록 엑스포 또는 등록 박람회, 그리고 인정 엑스포 또는 인정 박람회라고 해요.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인정 엑스포라는 것은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하거나 치를 형편이나 자격이 안 되는 나라나 도시가 엑스포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 그걸 엑스포를 했다고 인정해 주겠다. 오케이, 그것도 엑스포였다. 이게 인정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규모, 기간, 주제 전부에서 제한을 받아요. 기간도 3개월 내로 끝내야 되고요. 면적도 크면 안 되고 주제도 한 가지로 정해야 됩니다. 대전 엑스포의 경우에 인정 엑스포 관련 규약이 완성되기 전에 해서 영역이 훨씬 넓었는데 여수 엑스포는 그 제한을 적용받아서 대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어요. 반면에 등록 엑스포는 우리가 세계 엑스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엑스포를 하더라 하고 기억을 하는 엑스포들은 전부 다 이 등록 엑스포를 말합니다. BIE라는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개최지를 선정해서 승인된 국가의 승인된 도시만 할 수 있어요. 역사상 예외는 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한 번 5와 0으로 끝나는 해마다 하고요. 룰은 계속 변경돼 오기는 했는데 일단 규모 제한도 없고 기간도 6개월, 주제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매일같이 사용하는 온갖 신기술과 신문물이 엑스포에서 소개가 됐어요. 1851년 런던 엑스포에서는 증기기관이 소개됐고요.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건축물 크리스탈 팰리스, 거대한 철 프레임에 유리로만 외벽을 쌓은 건축물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가 1889년에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엑스포에서 더 거대한 철 구조물인 에펠탑을 공개한 거예요. 1853년 뉴욕 엑스포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소개됐고요. 이게 바로 하늘을 찌르는 높은 건물들, 스카이스크레이퍼를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물론 에펠탑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죠. 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보다 거의 50년이나 지난 뒤였지만 엑스포에서 대중에게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 외에도 벨이 만든 전화기, 에디슨이 만든 전구, 축음기, 자동차, 비행기, TV, 플라스틱, 엑스레이 이런 물건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양산형 하인즈 케찹, 브라우니 같은 새로운 음식도 엑스포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의 첫 프로토타입이 처음 등장한 것도 1970년 오사카 엑스포였어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에어컨 역시 엑스포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선진국만의 전유물이에요. 경제력, 기술력, 국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가 되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나라들만 해왔던 거예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 해준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엑스포, 국제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예는 역사상 단 2번뿐인데 1949년 IT 엑스포는 IT의 독립을 기념하고 또 2차 대전 종료 직후에 선진 세력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통합과 재건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 뭐 이런 의미, 이런 여러 정치적 배경 때문에 IT에서 개최가 됐고요. 다른 하나는 얼마 안 됐으니까 13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유치를 위해서 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야말로 선진국의 증명과도 같은 겁니다. 무슨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따위 의미 없는 짓과는 격이 다른 그야말로 세계 속에 우리가 선진국임을 인정받는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 가을쯤 개최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부산의 경쟁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예요. 이탈리아는 엑스포를 2번을 해서 로마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전 엑스포가 2015년이라서 이제 고작 8년밖에 안 돼서 이번에는 사실 어떨지 모르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BIE 측 대표단이 방문을 했다가 식사도 한번 안 하고 바로 다시 떴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반면에 부산에서는 국빈 대접을 받고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한 데다가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부산 is ready라고 말을 맺자 BIE 위원회 위원장이 부산 has everything required to host 2030 Expo라고 화답하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뭐 막상 까보면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몇 달 기다려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